안녕하세요. 달리쌤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요, 2020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이라는 겁니다. 지난 9월 5일날 목요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했던 내용이죠. 2020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교육계의 인기 문장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이 문장은 임용 2차 때 정말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준비하게 될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문장이 사용되던 첫 해에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머릿속에 딱 빨려 들어오거든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때부터 전국 교육청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대구, 부산 그러면서 서울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됐죠. 사실 이 문장은요, 저도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교육 동향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고요, 미국의 NCLB를 우리말로 바꾼 것입니다. NCLB는요, 이런 뜻입니다. No Child Left Behind. 어때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아닌가요? 사실 이 단어는요, 2002년도 부시 정부 때 등장했습니다. 2002년 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그러니까 10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 오하이오주의 해밀턴 고교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말한 내용입니다. NCLB, 낙오 학생 방지법. 국가 차원에서 학력 저하를 막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초 학력이 저하되는 것은요, 국가 차원 그리고 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감님들께서도 학력 저하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거죠. 아마 서울로 임용을 준비하시는 초등, 중등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혁신 교육감님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혁신학교가 붐이 됐는데, 혁신학교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초학력 부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발표했었던 이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세부 사항을 전했었는데, 물론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싱크탱크와 협업을 해가지고 자학사님들끼리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임용을 준비하신다면 이 내용 정도는 암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초등학교 2학년 집중학년제 운영으로서 기초학력 부진을 조기에 예방한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군으로 나눠지잖아요. 사실 1학년은 학교 적응 활동이 많기 때문에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학습 부진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느 상황인지 진단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진단평가를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그동안 문제였어요. 근데 이 진단했으면 처방이 같이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진단해가지고 떨어지는 학생들 지도하고 2차 진단하고 2차 진단한 다음에 다시 3차 진단해가지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구제한다는 것이 목적이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장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부진 학생 구제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부진이 누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 때 잘 안 되는 학생들은 3학년 때 잘 안 됐기 때문인 것 같고, 또 6학년 때 잘 안 되는 학생들은 5학년 때 안 됐다기보다는 지금 이 정도의 6학년 수준이라면 이미 3학년 때부터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년에서 기초학력 부진이 누적되지 않게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데 뭐 중간에 맞춘다, 위에 맞춘다, 뭐 교과도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다 가르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도 많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학교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 지도제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초학력 부진이 유발되지 않게 관리한다는 거죠. 결국은 다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복합 요인으로 인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합 요인이라는 건요. 뭐 난독 그리고 뭐 경계선 지능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케어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복합 요인,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을 조금 더 케어할 수 있는 서울 학습 도움센터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 학습 도움센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현장 밀착형 전문가 지원을 위한 지역별 학습 도움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 개인에게만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학습도움센터 또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이걸 방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모두 다 부진 학생들을 막는 거,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라는 거죠. 현장에 가서도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3RS라고 보통 하는데,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여기에 관계성이라는 면을 추가해가지고, 이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서는 4RS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튼 중요한 건요, 세마기, 읽고 쓰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용 문제에서도 2차 문제 같은 경우에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케이스를 주고 이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혹시나 출제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초학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혁신학교가 가지는 철학과 현재 대한민국의 혁신학교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과도 연결지어가지고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거기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이나 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보완해서 다시 촬영을 하고 또 수정하거나 또 원하시는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